환경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에서 첫 번째로요. 권위주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주의 전략이라는 것은요. 조직 내 조직이 자금과 권위를 독점하고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조직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권력을 사용하고 다른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외부 조직이 교환 조건에 응하도록 하는 효과적 전략이다. 그리고 명령이라든가 수능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명령에 순응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고 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요, 경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직과 경쟁하면서요, 세력을 증가시켜서 서비스 질과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내 충분한 내적 자원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넓혀주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친절한 서비스, 전문성이 높은 서비스, 안정한 서비스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성공률이 높은 클라이언트만 받아들이고 사회계층이 낮은 클라이언트는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전략적 대응에서 세 번째로 협력 전략은요. 계약은 두 조직 사이에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서 협상된 합의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 서비스와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의 경우이고 연합은 자원의 혜택과 서비스 제공에서 비슷한 입장의 기관들이 상호 제휴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흡수는 과업환경 내 주요 구성직들이 대표자들을 지도층이나 정체수립기구에 흡수를 해서 조직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협을 피하는 것은 합법성과 지지 확보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해 전략은요. 경쟁적 위치에 있는 복지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타 조직의 자원 생산 능력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 권력관계와 종속관계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살펴보자면요.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방해 활동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경우와 상대 조직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주차 1교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어서요 6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에서 첫 번째로 조직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개인에게는요 개성이 있고 사회에는 문화가 있듯이 조직에도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자면요. 자,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치, 규범, 신념 등과 행동 패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집단을 위해서 작용하는 우리가 공식적, 집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의 체계는 상징, 언어, 이념, 의식, 전통 등의 조직체 개념의 총체적 원천이 문화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나 규범 또는 신념 체계로 구성원의 가치관과 그리고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결정짓는 기본 요소가 조직 문화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페이지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전체적인 존재는 전체가 그 부분들의 합 이상이라는 말이다. 2번은 역사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은 조직의 역사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은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것과 대상과 관련된 것은 의식, 상징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4번은요. 사회적 구성물은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5번은요. 뭐다? 네.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교재에서는 부드러운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의 개념은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문의 개발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방법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뭐다? 조직 문화의 개념과 중요성에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문화는 공유된 중심 가치와 신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조직 문화는 왜 중요한가 살펴보자면요. 그것은 조직 문화가 조직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역할에 힘이 있고 그 상징성은 조직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변형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조직에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조직 문화는 조직 내의 여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요. 일반적으로 관행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직 문화가 이러한 관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행에 의해 조직 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문화는요. 조직 내의 의사 전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다? 동일 조직 내에서도 집단별로 상이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직이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이한 문화적 특징을 지닌 두 조직이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내부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직 문화는 조직의 정책 및 전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전략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요. 조직 문화는 이념의 형태로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직 문화는요. 정책 담당자들의 관점을 제안한다거나 저항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결국 뭐다? 조직 문화는요.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직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다? 높은 성과를 올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항상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요. 조직이 처한 환경이라든가 수행하는 주요 가업이라든가 사용하는 주요 기술 등에 의해서 적합한 조직 문화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한 환경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가업의 구조화가 낮으면 기술이 복잡한 조직에서는 적응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적합한 반면에 환경이 안정되고 과업이 표준화될 때 단순한 기술이 사용되는 조직에서는 일관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응성 중심의 조직 문화는요, 외부 환경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서 적절히 반응을 하고 조직 내부를 통합시키면서 조직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위와 가정을 재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일관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는요, 구성원들의 몰입의 수준이 높고 중심적인 가치가 존재하고 확고한 조직 관리 방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도의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 등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기능에서 첫 번째로 조직 내 여러 과정의 영향, 관행의 영향은 관행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조직이 통합을 시도하는 경우는요, 상이한 특징을 지닌 조직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내부적 통합이 어렵다. 세 번째는요, 조직의 정책 및 전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정책 담당자의 관점을 제한하거나 저항 세력을 형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조직의 성과와 관련은 조직 문화가 있으면 높은 성과다. 이것은 적응성 중심의 조직 문화는 동태적 환경, 복잡한 기술 등이고, 일관성 중심의 조직 문화는 안정된 환경, 가업 표준화, 단순화, 기술 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특정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그 조직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가를 판단을 해서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기능에서요, 스미어시티의 조직 문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조직 문화는 자기보다는 큰 어떤 것에 대한 몰입을 촉진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는요, 사회적 체계의 안정성을 증진시켜 준다. 4번, 조직 문화는 행위를 안내하고 형성시키는 감지 도구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스미어시티의 조직 문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행동을 결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또 구성원들의 행위나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슨에 의하면은요, 조직 문화는요, 그림자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성 요소로서의 뭐다? 조직의 역사, 환경, 구성원의 선발, 그리고 사회화를 들고 있고, 뭐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딜과 케네디는요, 조직 문화의 모형으로 조직 환경, 가치, 영웅, 의례와 의식, 문화적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딜 게네이트의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파스케일과 피터스의 7S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로서 공유된 가치, 구조, 전략, 제도, 절차, 구성원, 관리 기술, 그리고 행동, 관리 스타일 등의 이른바 7S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떻다? 공유된 가치가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구성 요소는요, 상호 연결성 및 뭐다?
의존성이 높을수록 독특하고 뚜렷한 조직 문화를 발현시키는데 바람직한 조직 문화의 개발은 7가지 요소를 보다 상황 적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6-2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에서 딜과 게네티의 조직 문화의 유형에서 이제 조직체 환경, 기본 가치, 중심 인물, 의례와 의식, 문화적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체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조직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가 조직체의 환경인데요. 기업체 조직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직면하는 상황은 제품이라든가 경쟁 회사, 고객, 기술, 정부 영향력에 따라서 조직체는 이에 적합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기업체에서는요, 제품의 판매 능력에 조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조직체에서는요,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또 어느 조직체에서는 능률과 원가 통제가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환경은 조직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소는 제품, 경쟁사, 고객 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기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가치라는 것은요, 조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으로서 조직의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성원 행동의 기본 전제와 전체 조직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파스케일과 피터스의 말하는 공유 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는 조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신념으로 조직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심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체의 기본 가치를 확립하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체의 창업자나 전문 경영자들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성원들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은 기업체의 창업자나 전문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성원들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 네 번째는 의례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의 일상생활에서요, 체계적으로 또는 행사로서 행해지는 관례라고 본다라는 거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모든 구성원들이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관습 또는 행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와 회의 진행 절차라든가 보고 방식, 상하 간의 관계, 가업 처리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와 의식은 조직체의 가치를 행동에 옮기고 이를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체계적으로 또는 행사로서 행해지는 관례라든가 모든 구성원들이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간습 또는 행동은 의례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문화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조직의 가치와 중심 인물이라든가 신화와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네트워크는 중심 인물의 친근자나 그들을 추종하는 조직 구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때 조직 문화의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조직의 가치와 중심 인물, 신화의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한번 딜과 게네이드의 조직 문화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조직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 문화는요, 여러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결합하고 형성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요, 조직 문화는 조직이 목적 달성을 추구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직 내의 환경과 경영 이념이라든가 그리고 중심 인물의 목표, 지향성 등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다양하게 유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네. 중심 인물의 목표, 지향성 등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조직 문화의 유형에 있어서 보편화되는 견해는 없지만 몇몇 연구학자들의 연구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뭐다?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많은 기업체들의 조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실질적인 작업 관련 가치관을 연구한 결과 조직 문화 특성이 그 조직의 이념적 지향에 달려 있다고 보고 네 가지가 서로 상이한 이념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요, 조직의 이해관계와 구성원 이해관계의 일치성 여부라든가 조직의 외부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는 해리슨이라는 학자는요, 네 가지의 조직 문화 유형을 발견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역할 문화라든가 성취 문화, 권력 문화, 그리고 뭐다? 지원 문화로 명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해리슨의 조직 문화의 유형은 뭐다? 조직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다? 핸디의 조직 문화는 유형은 환경에 적합한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가치 모형의 조직 문화 유형은 경쟁적인 가치를 기초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에서 조직의 이해와 구성원 이해관계의 일치성 여부 및 조직의 외부 환경의 적응 문제에 서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첫 번째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먼저 역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역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과업 행동에 뭐다? 조화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가치관은요, 합리성을 중요시하고 역할 지향적 조직의 구성원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책임이 분명하고 경계가 명확하며 측정 가능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기구는요, 뭐다?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조직은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이라든가 절차,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래서 함축된 단어로 살펴보자면 역할 문화라는 것은 뭐다? 합리성, 단순, 책임이 분명하고 경계가 명확한 측정 가능한 직무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효율적 일을 수행하고 관료 조직,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이다. 자, 두 번째는요, 성취 문화라는 것은요, 규칙에 적합화하기보다는 직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은요,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내재적 만족보다는 더 동기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공장 또는 컨설팅 회사라든가 연구소 등에서 성취지향 문화를 갖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 문화라는 것은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내재적 만족, 이건 뭘까요? 자기 효능감, 직무의 동기부여는 연구소 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권력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전통적인 가족 공동 소유의
기업 형태로서요. 가부장적 지위의 리더에 의해서 구성원이 지배되고 감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권한에 복종하고 추종하는 간습에 따라서 조직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안정된 사회적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권한, 정당성, 가부장적 덕목에 바탕을 두고 있고 종업원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일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권력 문화라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 공동 소유의 기업이고 친화와 신뢰, 안정된 사회 질서, 리더십에서는 권한과 정당성, 순종, 소기업, 초창기 기업 등이 권력 문화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지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구성원에게 상호협조, 귀속의식, 연관성 등 대인관계의 원활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조직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맺도록 해서 진실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조직 몰입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문화는 상호협조, 귀속의식, 연관성 등 원활한 대인관계로 만족도를 높이고 뭐다?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소속감과 조직 몰입,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은 지원 문화다. 그래서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핸디의 조직 문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이든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을 더욱 구체화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핸디의 조직 문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유형의 구분은 뭐다? 네. 권력 문화, 역할 문화, 과업 문화, 실전 문화 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 분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리슨과 핸디의 문화 유형 구분을 비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은 권력 문화, 역할 문화, 성취 문화, 지원 문화고 핸디의 조직 문화 유형은 클럽 문화, 역할 문화, 가업 문화, 실전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유형의 특성은 뭐다? 친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이입을 통한 의사소통 개인 차이를 인정하고 비합리적, 자비로운 권력, 신속성이고 그리고 역할 문화는 뭐다? 질서와 규칙, 개인의 특성, 무시, 합리적, 논리적, 안정성, 예측성, 표준화, 구조하고 성취문화와 가업문화는 문제 해결, 지향 권한 분산,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이고 지원문화와 실전문화는 조직에 우선하는 인간의 중요성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보스의 존재, 불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조직문화 유형의 예시적 산업 및 기업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권력문화와 클럽문화는 소기업, 투자은행, 중개업, 정치 집단, 초창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다? 역할 문화는 관료조직, 보험회사, 상업은행이고 성취와 가업 문화는요. 컨설팅 회사, 기술집약 산업, 지원과 실전 문화는 전문직, 의사, 변호사, 대학연구, 개발 부서. 그래서 뭐다? 네. 핸디의 조직문화 유형의 환경에서 해리슨의 조직문화 유형과 핸디의 조직문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세 번째 조직문화의 유형에서 3번 뭐다? 경쟁가치 모형과 조직문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문화 연구에서요. 예측과 일반화에 유효한 대표적인 양적 연구 방법은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CVM이라 그래서 뭐예요? Computing Values Model이라는 거예요. Values Model. 그래서 CVM
이것은 조직문화 연구에서 예측과 일반화에 유효한 대표적인 양적 연구 방법의 경쟁가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가치 모형은요, 조직 관리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가치들 간의 모순과 긴장 관계로 주목하고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던 다양한 가치들을 균형된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모형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 강조하는 바는 경쟁적인 가치 있는 경쟁적인 문화 유형들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가치 모형에 따르면 효과적인 조직은 변화와 안정, 신중성과 통제성, 혁신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에서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가치들 간의 모순과 긴장 관계에 주목하고 있고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로 인식되었던 다양한 가치관들을 균형된 시각에서 역동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요. 강조점은요, 경쟁적인 가치 또는 경쟁적인 문화 유형들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효과적인 조직은 유연성, 통제 자원, 그리고 내부 지향성 대 외부 지향성, 혁신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를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